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하모니 물리치료 이준학 박사님과 함께 생활건강 시간 초대석으로 꾸며보겠습니다. 이 자리에 이준학 박사님 함께해 주셨어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하모니 물리치료 원장 이준학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박사님 한 달 만에 이렇게 뵀어요. 이제 2월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방송 시작 전에 어떻게 지내시는지 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는데 어제도 굉장히 바쁘셨다고요. 또 텃밭 가꾸고 모종 예, 맞습니다. 키우시고, 네. 이제, 봄을 재촉하는 봄비가 계속 내리고 있고요. 맞아요. 그래서 제 마음이 더 이제 바빠졌어요. 제가 그 농사 짓는 거를 이제 그 취미로 하는데 제 고향이 경기도 김포이고 농부의 자식으로 태어나서 쭉 보고 배운 게 농사일입니다. 그래서 네. 항상 봄만 되면은 고향 생각하면서 뭐라도 좀 재배해 볼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최근에는 고추 모종 한 200개 준비하고 있고 아직은 기대한 것만큼 싹이 잘 트지 않아서 기다리고 있고 이제 모종하기 위한 흙을 어제 만드는데 이제 완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네. 아마 이번 주에는 그 싹에서 저기 씨앗에서 싹이 좀 올라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쁘게 지내시고 하셔서 우리 박사님은 뭐 아프실 틈도 없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이야기도 하셨잖아요. 이렇게 모종 틔워서 가끔씩 환자분들에게 또 선물로 나눠주기도 하신다고. 예, 맞습니다. 작년에도 그랬고 작년부터 시작했는데요. 저희 클리닉에 오시는 분들한테 이제 그 모종 2개씩을 나눠드려요. 근데 다들 너무 좋아하시고 어떤 분은 너무너무 잘 키워서 지금까지도 네. 살아있는 채로 잘 키워서 고추가 달려있는 모습을 지금도 본다고 해요. 어떤 네. 분들은 이제 재배하는데 실패해서 그만 이제 죽이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만 이 생명을 나눈다는 것, 네. 또 그 화분에 또는 텃밭에 그 한두 개 그 채소를 심어서 뭐 수확하는 게 보잘것없지만 그래도 내가 심어서 내가 수확한다는 그 재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네. 그러니까 마음의 힐링을 거기서 찾을 수도 있어요. 네, 좋습니다. 또 아이들도 굉장히 좋아할 것 같아요. 이렇게 뭔가 내가 키우는 것이 열매가 막 열리고 무럭무럭 뭐 자라나는, 조금씩 자라나는 거 보면 참 좋아할 것 같습니다. 예, 아이들의 정서에도 좋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좀 바쁘게 이렇게 몸을 움직이고 하면 뭔가 건강에도 좋고요. 어떤 병 같은 것도 예방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오늘 주제가 예, 오늘 주제는 당뇨병과 운동이에요. 제가 최근에 와서 이제 운동 시리즈로 쭉 이 이준학의 생활 건강을 이제 진행한다고 말씀드렸고 네. 지난주에 고혈압과 운동에 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전 달에는 이제 뇌졸중과 운동에 관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그래서 고혈압과 운동 지난달에 진행한 방송을 요약하자면은 고혈압이라는 것은 생활 패턴만 우리가 바꾸더라도 예를 들어 신체 활동을 많이 하고 또 식습관을 개선하더라도 예방과 치료가 가능한 그러니까 100%다 가능한 건 아니지만은 상당히 좋게 호전되는 이제 질환입니다. 네. 그래서 운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지난달에 말씀드렸고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당뇨병과 운동도 아주 비슷합니다. 고혈압과 마찬가지로 당뇨병도 우리가 식습관 또 생활습관, 운동습관을 개선하면은 굉장히 큰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네. 그 내용을 오늘 소개하겠습니다. 네. 이 당뇨병도 운동과 상당한 밀접한 연관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당뇨병도 식습관, 생활습관, 운동습관이 중요하다. 예. 이야기를 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조금 상관관계를 좀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당뇨병이라는 용어는 첫 번째 이제 소변의 양이 많아졌다는 의미에서 이제 다이아비리스라는 그 용어가 이제 생겨난 게 네. 기원전 1500년 전이랍니다. 굉장히 오래 예, 맞습니다. 전에 그래서 시작됐네요. 당뇨병이 걸리면 소변의 양이 많아져요. 요거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소변을 보면은 개미들이 자꾸 끓습니다. 왜냐하면 소변이 맛이 달달하기 때문에 설탕 성분이 많기 때문에 곤충도 이제 끌어들이죠. 그래서 달달하다는 의미의 이제 하니 꿀이라는 의미의 이제 멀라이터스라는 단어가 붙어요. 그래서 당뇨는 영어로
다이아비티스 몰라이터스라는 이제 용어로 얘기하고 짧게는 우리가 DM 이렇게 얘기합니다. 네. 보통 그냥 짧게 말하면 diabetes라고 하는데 그 맞습니다. 정식 용어가 diabetes 예, mellitus. 예. 네. 멜라이티스라고 음. MELLITUS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소변과 설탕 성분 두 가지를 이제 혼합한 용어가 바로 당뇨입니다. 네. 그러니까 한국말로도 당뇨 그러면은 설탕의 당, 그다음에 뇨, 소변의 뇨 이렇게 이제 정의가 되죠. 네. 그래서 이 그 당뇨병이라는 사전적인 정의는 혈관 안에 어, 정상보다 높은 수준의 혈당이 당 성분이 장기간에 걸쳐서 오랫동안 유지되는 대사성 질환들을 그룹으로 집단으로 표현할 때 당뇨라고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종류가 또 몇 예, 가지 맞습니다. 있다는 거네요. 당뇨병의 종류는 크게 세 가지고요. 크게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타입 1, 타입 2 이렇게 나누고 네. 타입 1은 이제 소아성, 타입 2는 성인성 이렇게 부르는데 왜 그러냐면은 타입 1 당뇨병 같은 경우는 이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갖다가 생산하는 능력이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유전적으로 떨어져서 나오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인슐린이라는 그 호르몬은 왜 중요하냐면은 혈관 속에 있는 당 성분을 인근 주변에 있는 세포 속으로 끌고 들어가서 소모시키는 이제 가이드 역할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인슐린이 어렸을 때부터 부족하게 분비되거나 아니면은 분비 자체가 안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을 갖다가 우리가 인위적으로 이제 투입을 해줘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인슐린 의존형이라고 하고 그래서 인슐린 디펜던트 다이아비티스 멜리타스하고 IDDM 타입 1 또 주베나일 당뇨 이렇게 해서 세 가지가 다 같은 의미입니다. 네. 타입 1은 인슐린 의존성이고 소아성 당뇨입니다. 그와 반면에 타입 2는 인슐린 분비는 정상적으로 작동이 되는데 문제는 그 인슐린이 제대로 작용을 못 해가지고 네. 혈관 속에 있는 당 성분을 세포 속으로 끌고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소모를 못하죠. 그러니까 인슐린 분비는 정상인데 혈관 속의 당 성분은 정상 이상으로 항상 유지되는 겁니다. 네. 이런 경우는 주로 운동이 부족하고 이제 많이 먹을 때 이런 현상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타입 2는 뭐라고 하냐면은 인슐린 주사를 맞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인슐린은 많기 때문에. 네. 그래서 NIDDM, Non-Insulin Dependent Diabetes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다른 말로는 성인형 당뇨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네. 그렇다면 지금 타입 1, 2 그 당뇨를 이렇게 나눠 주셨는데요. 그 타입 2가 이제 운동을 좀 적게 하면 이 타입 2 이 성인성 예. 당뇨 타입 2가 걸린다고 하셨는데 그렇다면 타입 1은 운동이랑 아예 상관이 없는 건가요? 그건 타입 1도 운동을 하면은 네. 개선 효과를 충분히 보죠. 그러니까 뭐 당뇨하면 뭐 타입이 1이던 2이던 간에 운동을 하면 예방이 될 뿐더러 또 개선되는 데도 도움을 준다. 예, 이렇게 말할 수 맞습니다. 있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 타입 1, 타입 2 이외에 또 한 가지 이제 그 또 한 가지 종류의 그 당뇨병을 얘기한다면은 이제 임신을 하게 되면은 네네. 이 어머니의 안에 몸 안에 또 다른 생명체가 이제 존재하기 때문에 그 생명체를 갖다가 그 부양하기 위해서 많은 혈액과 또 영양분이 필요해요. 네. 그래서 임신성 당뇨가 발생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이제 다른 당뇨에 비해서는 그 빈도수가 적기 때문에 네. 크게 당뇨병은 타입 1과 타입 2로 얘기하고 그다음에 타입 1은 전체 당뇨병의 10% 그러니까 유전성 소아성 당뇨병은 전체 당뇨의 10% 정도 그다음에 타입 2 성인형 당뇨병은 전체 당뇨병의 90%를 차지해요. 네. 그러니까 타입 2가 절대적으로 비중이 더 크네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혈관에서 이 혈당이
세포 속으로 이제 들어가서 그 에너지원으로 소모가 되고 세포가 일을 하잖아요. 네. 예를 들어서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 또는 운동할 때 근육에 사용되는 에너지 이게 바로 이제 혈당이 분해되면서 사용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예를 제가 조금 더 쉽게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그 이 사람이라는 몸체 안에는 이제 여러 가지 조직기관들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 큰 터미널 네. 이제 자동차가 출발 시작하는 터미널 그다음에 자동차가 움직이는 도로 그다음에 그 이제 혈당을 싣고 다니는 자동차 그다음에 혈당을 손님에 비유하고 손님을 이제 그 호스트인 그 가고자 하는 방문하고자 하는 집안을 이제 그 세포로 제가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봤어요. 그래서 네. 어 이제 그 우리 몸에는 96,000km의 혈관이 있습니다. 굉장히 길죠. 네. 그래서 이 혈당이 처음에 출발하는 곳인 심장을 갖다가 혈액이 처음 시작한 심장을 터미널로 보면 여기서 이제 도로를 타고 혈관을 타고 쭉 혈당을 실은 자동차가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여기저기 돌아다니면서 이제 이 혈당이 배달돼야 되는 각각의 집 앞에 섰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 집 앞에 섰을 때 혈당이 바로 문을 열고 들어갈 수 있는 경우하고 이 혈당이 문을 못 열고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서 그 집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경우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는 집 안에서 집주인이 나와가지고 손님이 혈당을 데리고 들어가야 됩니다. 네. 그렇지만은 집주인이 문을 안 열어줘도 손님이 혈당이 집 안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경우에는 우리 몸에 굉장히 중요한 이제 생명을 유지하는 기능을 하는 이제 뇌, 브레인, 그 다음에 신경세포, 혈액세포, 그 다음에 운동을 하고 있는 근육세포가 여기에 해당됩니다. 네. 그래서 뇌, 신경세포, 혈액세포, 운동하고 있는 근육은 인슐린이라는 주인이 나와서 혈당을 데려갈 필요 없이 바로 이제 그 목적지인 그 집안으로 들어갈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운동을 하지 않는 이제 근육이라든가 다른 조직들은 꼭 집 안에서 주인이 나와서 이제 그 혈당을 데리고 들어가야 되는데 그 주인은 바로 인슐린이 되는 겁니다. 네. 이렇게 되면 이제 인슐린의 역할에 대해서 이제 아실 수 있을 거예요. 네. 인슐린은 췌장에서 분비가 돼가지고 혈중으로 나와서 이 혈당을 세포 속으로 끌고 들어가주는 이제 보조자 역할을 하는 거죠. 인도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되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췌장에서 생산 자체가 적게 되거나 아예 불가능한 경우에는 타입 1 소화성 당뇨가 되는 거고 췌장 안에서 인슐린이 분비는 잘 되지만은 그 밖에서 이 인슐린을 갖다가 효과적으로 이용할 수 없게끔 하는 그런 문제는 타입 2 이제 성인형 당뇨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렇게 조금 비유를 해서 설명을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더 이해가 쉬워지는 것 같아요. 예. 이 고속버스, 한국에 가면 뭐 고속버스 터미널 이런 거 있잖아요. 거기에 좀 비유를 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터미널이 우리 심장, 네, 맞습니다. 심장이라고 하셨고 도로로 이제 이 심장에서 혈액들이 그 터미널에서 도로로 이렇게 차들이 나가는데 그 도로를 혈관이라고. 맞습니다. 네, 그리고 그 자동차, 뭐 고속버스가 될 수도 있겠고 다른 자동차는 혈당. 네, 그렇게 직접 돼서 각각의 이제 배달이 돼서 집 앞으로까지 배달이 되는데 그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러 나오는 그 호스트가 인슐린, 맞습니다. 네, 이라고 이렇게 해서 설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인슐린이 정말 중요하네요. 예. 인슐린이 그 집에서 손님을 맞이하는 호스트가 제 역할을 다 하는지 아니면 하지 못하는지, 네, 그거에 따라서 또 타입 1, 2로 나뉜다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이렇게 저는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건 처음 들었는데 참 귀에 쏙쏙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당뇨병 두 가지 있고 또 임신성 당뇨는 또 따로 있다고 이야기하셨고요.
어쨌든 운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요. 저희 잠깐 쉬는 시간 가지고 그렇다면 어떻게 운동과 상관관계가 있는지, 어떤 운동을 해야 하는지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열과 펀치가 함께 부른 Stay With Me 듣고 광고 듣고 저희 두 번째 파트 초대석 이어나가도록 할게요. 오늘 좋은 아침 3부 초대석에서는 하모니 물리치료 이준학 박사님과 함께 생활 건강 시간 초대석 꾸며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당뇨병 이야기 나누고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병의 종류 네, 이야기해 주셨고요. 그렇다면 뭐 증상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볼까요? 예, 네. 그러겠습니다. 먼저 이제 그 당뇨병을 진단할 때 그 수치가 있어요. 혈액 네. 데시리터당 이제 당 성분 밀리그램으로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래서 보통 110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 이렇게 하면은 이제 정상 범위를 얘기하고 110부터 120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 이러면은 이제 그 프리다이아비티스라고 해갖고 이제 경계성 네. 당뇨라고 하고 그다음에 120 밀리그램 퍼 데시리터 이렇게 얘기하면 이제 당뇨라고 진단을 내립니다. 네. 요거는 이제 세계 보건기구 또 미국의 아메리칸 다이아비티스 어소시에이션 당뇨 협회 두 가지에서 똑같이 적용하는 이제 수치들입니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요 120이 좀 중요하네요. 예, 기억을 해놔야 맞습니다. 되겠네요. 120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네. 자가 혈당 진단기가 있어요. 그 아, 손가락으로 침으로 찔러서 네. 거기다 리트머스 시험지 같은 거 이렇게 묻히면은 그거를 묻혀서 이제 기계 안에 집어넣으면은 이 기계가 디지털로다 그 수치를 읽습니다. 네. 그래서 바로 이제 뭐 1분 내에 알 수가 있을 정도로 음. 쉽게 진단을 할 수가 있어요. 네. 만약에 공복의 수치가 120mg 이상이다 그러면은 주치의라든가 아니면 가까운 내과 가정의학과에 가서 상담을 받아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렇게 진단을 하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진단 결과 120mg 퍼 데시리터 이상 나왔을 경우 그다음에 이제 자가 그 증상이 어, 목이 자주 마르고 또 소변이 많이 나오고 또 이제 배고픔을 자주 느끼고 또 이제 시력이 떨어지고 이유 없이 체중이 감소하고 또 머리가 아프고 피로를 자주 느끼고 또 상처가 나면은 잘 아물지가 않고 오래 가고 네. 어 그다음에 이제 간지러움증이 있다거나 네. 이럴 경우에는 당뇨병이 의심이 됩니다. 이게 당뇨병의 이제 초기 증상들이에요. 여러 가지 증상이 있네요. 예,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어. 당뇨병은 근본적으로 혈관 안에 당 성분이 많을 때 당뇨라고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가 혈관을 갖다가 청소할 때, 혈액을 청소할 때 꼭 신장, 콩팥으로 가서 여과해내서 불필요한 것들은 여과해내고 필요한 것들은 다시 서큘레이션 시키거든요. 그럼 신장에서 이 불필요한 당 성분을 갖다가 너무 많으니까는 네. 걸러내게 되는데 걸러낼 때에는 이제 소변으로 당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 소변이 그 달달한 맛이 나고 그 다음에 냄새도 나고 네. 그 다음에 소변의 양이 많아지는 거죠. 음. 그러다 보니까 소변의 배출, 수분의 배출이 많으니까는 목도 마르고 네. 이제 피로도 느끼고 이렇게 되는 겁니다. 다 그런 증상이 연관이 돼 있는 거네요. 예, 그게. 맞습니다. 네. 자, 이런 증상이 나타난다. 그러면 조금 이제 당뇨의 초기다 좀 의심을 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또 자가 진단을 하실 수 있으면 키트가 있으시면 해 보시고 이게 120이 넘는다 하면 전문가 만나셔서 네, 상담 받으시고 좀 더 정확한 검사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래서 네. 초기에 이거는 뭐 약물로도 쉽게 이제 초기에 초기에는요. 예, 네. 효과를 볼 수 있고 또 운동으로도 쉽게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초기에는 약물, 운동, 또 식사요법 요 세 가지가 동반될 수 있고 가벼운 정도면 약물은 이제 필요치 않죠. 그래서 네. 식사요법과 운동요법으로도 충분히 쉽게 개선시킬 수가 있습니다. 만약에 초기에 잡지 못하고 이게 일정 기간 지속되면은 합병증이 생겨요. 그래서 우리 몸에는 96,000km의 혈관이 있기 때문에 그 혈관을 다 당 성분이 이제 삭게 만드는 거죠.
물에다 밥을 섞으면은 밥에다 물을 부으면은 이제 물밥이 되지만은 물에다가 그 설탕물을 부으면은 먹을 수 없는 형태로 이제 삭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몸에 있는 혈관도 약한 혈관부터 아주 미세한 작은 혈관부터 이제 그 삭는 현상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네. 약한 부분 눈의 이제 망막이라든가 또는 이제 저 발가락 끝에 혈관 같은 경우는 쉽게 이제 합병증이 먼저 오게 되죠. 그래서 그렇군요. 온몸에 전체적인 합병증이 다 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심혈관 질환, 또 신경 질환, 또 이제 뇌졸중, 또 신장병, 또 발가락에 이제 궤양이라든가 궤저, 또 이제 눈에 데미지가 올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여러 가지 증상 또 합병증까지 있다. 예, 그렇게 이야기를 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조금 빨리 발견해서 예, 이렇게 뭐 심해지면 약물을 사용해야 되겠지만 초기에 발견하면 운동과 식사 조절로도 또 충분히 더 진행되는 거 막을 수 예,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운동 이야기 좀 해 주세요, 박사님. 일단 식사는 이제 당 성분으로 이제 네. 식사를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운동을 하게 되면은 이제 그 인슐린이라는 호르몬 없이도 바로 혈당이 근육세포 속으로 끌려 들어가서 사용된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면은 운동을 하게 되면 우리 몸에 있는 혈액 100% 중에서 80%가 운동하는 근육으로 몰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상당히 많은 혈액이 근육으로 가는데 일대 운동하는 근육은 인슐린 없이도 혈당을 효과적으로 잡아서 에너지로 소모를 시켜야만 운동할 때 쓰는 에너지를 우리가 확보할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래서 운동할 때 쓰는 에너지를 많이 확보하면 확보할수록 이제 근육이 피로와 통증을 덜 느끼면서 네. 효과적으로 큰 힘과 오랜 동안 운동을 이제 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우리가 안정시에 편안히 있을 때 주로 에너지원은 이제 프리패리 엑시드라고 해서 지방 성분이에요. 자유지방산인데 이거는 근육 속 안에 있는 이제 지방이 녹아서 이제 에너지를 쓸 수 있는 만큼 쪼가리가 된 상태에서 이제 주로 에너지가 쓰일 때는 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휴식할 때 네. 그렇고 운동을 시작하면 바로 이제 혈당이 이 자유지방산이 아닌 혈당이 에너지원으로 동원이 되기 시작합니다. 네. 그래서 운동을 이제 오래 할수록 또 강하게 할수록 혈당이 더 많이 소모가 되죠. 음. 근데 그렇게 강하게 하게 되면 혈당이 너무 지나치게 빠른 속도로 소모가 되기 때문에 네. 금방 우리가 혈당이 다 떨어지고 고갈되면은 이제 피로를 느끼고 운동을 중단하게 되죠. 네. 아유 힘들어 쉬어야 되겠다 이렇게 이제 기진맥진해서 네. 그런 현상이 됩니다. 그래서 당뇨병인 경우에는 너무 심하게 예를 들어서 내 자각 그 강도가 운동 강도가 100%라면은 70%에서 85% 정도만 발휘하면서 네. 비교적 여유 있게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음. 그랬을 때 효과적으로 혈당도 소모가 되고 또 지방도 적당히 이제 동원되고 해서 지치지 않고 오랫동안 이제 운동할 수 있는 겁니다. 네. 이 혈당을 낮추겠다고 또 어떻게 해서 운동을 하면 이 당뇨병 예방하고 치료하는지 설명해 주셨는데 예, 맞아요. 이 혈당이 문제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 혈당이 운동을 통해서 에너지원으로 동원이 되고 네, 그래서 혈당을 소모하게 된다. 그렇다고 너무 욕심내서 과격한 너무 나의 좀 운동 할 수 있는 능력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너무 과격하게 그렇게 심한 운동을 하기보다는 내 능력에 아까 75%라고 하셨나요? 70에서 70에서 85% 70에서 정도. 85% 예, 정도의 운동이 적당하다 예. 이야기하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은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만 혈관 속에 110mg 정도의 그 혈당이 있어야 되는데 네. 그만 70mg 이하로 음. 고갈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네. 저혈당에 빠지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저혈당에 빠지면은 이제 증상이 굉장히 피로를 느껴요. 그다음에 네. 땀을 많이 흘리고 그다음에 몸이 부들부들 떨리게 되고 또 이제 좀 공격적인 짜증스러운 게 이제 발생이 되고 또 좀 어지러움증도 있고 어, 이제 그리고 이제 호흡도 굉장히 깊고 빠르고 이렇게 이제 됩니다. 그래서 네. 이런 것들은 저혈당 증세인데 근데 정상인이라든가 타입 2 당뇨병 환자들은 저혈당에 잘 안 빠져요. 문제는 타입 1 환자들일 경우에는
저혈당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혈당 증세를 느끼면 바로 사탕이나 오렌지 주스를 마시면 바로 5분 이내에 아. 다시 또 이제 원 상태를 유지를 해요. 네. 제가 치료해 본 과거의 경험으로 보면은 뭐 450mg 정도 이렇게 높은 수준의 이제 아주 심각한 수준의 당뇨병 환자도 있었습니다. 이분은 그 치료를 받다가 기절했어요. 어머. 도저히 못하겠다 하더니 갑자기 이제 운동을 하다가 그러신 건가요? 예, 맞습니다. 네. 그래서 눕혀서 쉬게 했더니 그 이제 의식이 없을 정도로 심각해졌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제 인슐린을 투약했더니 네. 이제 20분 정도 후에 깨어났어요. 그래서 이게 당뇨병이 높으면은 아까 그 합병증 말씀드렸는데 합병증으로 돌아가실 수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저혈당에도 마찬가지로 굉장히 심각하게 그러니까 40mg 이하로 떨어졌을 때도 제가 이제 경험을 했는데 그럴 경우에는 온몸을 이제 사시나무 떨듯이 떨면서 땀을 비워도 틀리고요. 네. 추위를 이제 호소합니다. 이럴 때는 글루카곤이라고 해서 다시 혈당을 올리는 호르몬제를 또 투약하게 됩니다. 네. 그러면은 또 잠시 후에 회복을 하게 됩니다. 그렇군요. 네. 이렇게 혈당이 높은 것도 문제지만 예. 이렇게 낮은 것도 저혈당도 문제가 되겠네요. 예, 맞습니다. 네. 이렇게 운동이 참 중요하잖아요.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어떤 운동이 적합한가요? 저 운동은 일단 뭐 근력 운동 또 지구성 운동 다 좋습니다. 그래서 네. 빠르게 걷기 또 이제 가볍게 뛰기 또 이제 아령 가지고 하는 근력 운동 다 좋고요. 일주일에 5일 이상 하시고 매번 1시간 정도 하신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운동의 강도는 내 자각 능력으로 70%에서 85% 강도를 유지하시면 됩니다. 네. 그러니까 뭐 유산소 운동뿐만 아니라 근력 운동까지 다양하게. 예, 네. 근력 운동은 이제 근육을 강화하기 때문에 네. 근육이 많을수록 당뇨병에 덜 걸립니다. 그렇군요. 네. 그리고 운동을 일주일에 5일 이상 예, 거의 맞습니다. 매일 해야 되네요. 예, 생활 습관을 고쳐야 되는 거죠. 네. 예, 그리고 만약에 본인이 타입 1 당뇨병 환자라면은 반드시 캔디라든가 주스 같은 거를 항상 몸에 지니고 다니면서 운동해야 됩니다. 그러셔야 되겠네요. 예. 네. 언제 그렇게 또 저혈당이 올지 모르니까요. 오늘 이렇게 이준학 박사님과 함께 당뇨병 그리고 특별히 또 어떻게 운동해야 되는지 운동과의 상관관계도 이야기를 해 주셨습니다. 조금 마무리 정리해 주시고 인사 말씀까지 부탁드릴게요. 예, 요즘 중국에서 우한에서 발생한 신종 코로나 이제 바이러스가 극성입니다. 마침 이제 많은 노력 끝에 진정세에 돌아갔는데 개인적으로는 개인 위생을 좀 충분히 하셔야 되겠고 또 사람이 많은 곳 이런 데는 좀 가급적 그 접근을 금하시는 게 좋고요. 정부라든가 또 질병관리본부 같은 데서 내려오는 지침 같은 거는 잘 따라하시면 별 문제가 없이 잘 넘어가리라 생각됩니다. 네. 이렇게 또 요즘 너무 크게 이슈가 되고 있는 우한에서 발생한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야기 또 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또 우리 청취자분들께 좋은 말씀 감사드리고요. 오늘 함께 해 주셔서 또 감사드립니다. 다음 달에 저희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박사님. 예, 감사합니다.